유전자원 접근은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 그리고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전자원 제공국이란 무슨 뜻일까요? 제공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국, 즉 유전자원을 현진의 상태에서 보유한 국가.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국가입니다.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라도 원산국이 아니며, 또한 곧 설명드릴 사전 통고 승인과 상호합의 조건 외의 다른 방식으로 유전자원을 획득하였다면 협약의 목적상으로는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 협약 이전에 승인 없이 식물을 채취해서 본국으로 가져갔다면 이 국가는 협약에서 말하는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공국은 유전자원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질까요? 우선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사전 통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알려서 허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제공국의 권리이므로 제공국은 사전 통고 승인을 포기하고 영토 내 유전자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원 접근이 허용되면 이러한 접근은 제공국과 이용자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릅니다. 이때 유전자원 접근, 관련 기술 이전, 재원 제공 등 다양한 이익 공유도 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통고 승인을 받고 상호합의 조건을 체결한 후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활동은 제공국의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제공국 영토 안에서 진행됩니다. 유전자원 제공국은 원산국인 경우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이는 현지의 보전 연구를 위한 시설을 원산국 내에 두는 규정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는 기술 접근 및 기술 이전, 그리고 생명공학 관리와 이익 배분 조항에 따르며 필요하면 앞서 설명드린 재원과 재정 체계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화에서는 이익 공유의 중요한 요소인 기술의 접근 및 기술 이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